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규어 F페이스입니다. F페이스는 제규어의 첫 번째 SUV죠. 그리고 제규어의 전체 볼륨을 높여줄 기대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규어 랜드로버는 한 회사로 묶이는데 랜드로버에 비해서 제규어의 판매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랜드로버가 훨씬 많이 팔려요. 거기다가 이 판매가 늘어나는 폭에 있어서도 랜드로버에 비해서 제규어는 좀 더디거든요. 그래서 나온 카드가 바로 제규어 F페이스입니다. 요즘에는 대중 브랜드 또는 고급 브랜드, 그리고 사이즈를 막론하고 SUV가 전세적으로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F페이스가 좀 더 일찍 나도 좋을 뻔했어요. 왜냐면 랜드로버에서 세단이 나오면 좀 이상하지만 제규어에서 SUV가 나오는 건 별로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슈퍼카 브랜드들도 SUV를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F페이스의 경우에는 제규어의 판매를 높여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제규어 F페이스는 작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완전 풀 이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46,000대가 46,000대 좀 이상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제규어의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F페이스는 제규어 랜드로버의 모듈러 플랫폼에서 태어납니다. XE, XF, F페이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렌지로버 벨라, 이렇게 요런 차종들이 플랫폼을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랜드로버와의 이 간섭을 고려해서 그런지 차체 사이즈는 약간 좀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는 조금 작고 이보크보다는 조금 크고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F페이스가 2.0 디젤, 3.0 디젤, 그리고 3.0 슈퍼차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 3.0 디젤, 그러니까 30D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S와 퍼스트 에디션 두 가지로 나옵니다. 뒷모습을 보면은 통상적인 SUV보다는 좀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규어 엠블럼이 붙은 이 부분이 다른 보통 SUV는 이렇게 직각으로 좀 거의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F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뒤로 좀 튀어나와 있는 편이고요. 유리도 이렇게 층이져 있죠. 엔진에 트림을 나타내는 배지는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휠 타이어를 워낙 크게 써서 그런지 웬만한 사이즈가 들어가도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데, 이 F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20인치거든요. 20인치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아주 휠하우스를 꽉 채우고 있어요. 타이어도 그러니까 SUV용으로 나온 컨티넨탈의 컨티스포츠 컨택트 5, 그러니까 고성능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사이즈도 255에 50알입니다. 제규어의 첫 번째 SUV라고 해서 이 랜드로버 실내가 좀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역시 제규어 특유의 분위기, 디자인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리고 제규어답게 이 실내를 이루는 가죽이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소재는 또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절로 받아요. 특히 이런 플라스틱, 이 도어 트림의 플라스틱이나 대시보드의 플라스틱은 질감이, 시각적인 질감도 괜찮고, 그리고 이 검은색과 도어 트림이나 시트에 적용된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대비가 돼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천장 부분에 이 마감재 같은 경우에 독일차의 이제 고성능 버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소재죠. 그에 반해 이 선글라스 수납판 같은 경우에 있는 이 마감재는 조금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운전대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제규어의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딱 뭐라 그럴까, 시트에 앉으면 운전 자세가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딱 손에 감기는 감각도 좋은데, 이 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미끄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 림 같은 데는 좀 이렇게 펀칭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는 이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왼쪽 스포크에는 트릭 컴퓨터 버튼,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모여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 크루즈 컨트롤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에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건 좀 약간 황당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스티어링 열선이 있고요. 참고로 이 F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대 높낮이, 그러니까 길이 조절 이런 게 전부 다 전동식이긴 한데, 이 전동 버튼이 이게 오른쪽에 있어요. 보통은 왼쪽에 있거나 이 밑에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F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F페이스의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시트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트의 가죽의 질이 참 좋아요. 가죽이 부들부들하면서도 옷과의 밀착성이 좋고, 그리고
쿠션이 또 탄탄해요. 그러니까 고성능 세단에 보통 많이 쓰이는 그런 쿠션감이 있어요. 이 쿠션과 등받이 모두. 거기다가 등받이 각도를 좀 조절을 잘 하면은 이 등받이, 그러니까 등과 등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좀 등이 편하구나라는 느낌을 절로 받습니다. 시트의 높이는 약간 좀 높은 편이고요. 조절은 모두 전동식입니다. 도어의 크기는 상당히 큰 편이고, 이 도어에 적용된 이 시트라든가 이런 트림의 고급스러움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보통 윈도우 버튼이 있는 자리에는 시트 메모리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도어 포켓의 크기는 이제 평균적인 편이고요. 실내의 특징 중이라 한다면 이 와이드 타입의 모니터인데 유달리 와이드 타입이죠. 그러니까 BMW처럼 요즘엔 모니터들이 다 와이드 타입이긴 한데 유달리 좀 와이드 타입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BMW, 제규어 이 안쪽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이 모니터의 경우에는 사용의 만족감이 되게 좋은데, 왜냐하면은 화질이 되게 좋고 낮에 해가 여기 비칠 때도 그렇게 반사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시인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그래픽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인 자동차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앱 같은, 그러니까 태블릿 PC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 또 굉장히 많은 또 기능이 있어서 이런 거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의 추세대로 모니터에는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튼 다 이 모니터에 통합을 시켜놨는데, 그래도 사용하기 편한 게 이 주요 사용하는 이 밑에 버튼들 있잖아요. 이건 항상 여기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모니터에 통합을 시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요 사용하는 버튼들이 이 밑에 항상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건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이고요. 내비게이션의 맵 같은 경우에도 화질이 꽤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건 공조 장치고, 여기는 이제 360도 카메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SUV에는 이런 360도 카메라 주정차하기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다이내믹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엔진과 스티어링, 기어 변속, 서스펜션을 자기가 입맛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 여기에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운전의 좀 재미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뭐 그런,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G 센서도 있어서, 그러니까 가속이나 감속을 할 때 센서, 이 중력 가속도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안쪽에 굉장히 좀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꽤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스로틀과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늘어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밟고 있는지, 가속 페달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담력이죠. 브레이크를 지금 얼마나 세게 밟고 있는지. 제가 지금 완전히 이 브레이크를 꽉 차게 밟으려면은 진짜 있는 힘껏 줘야 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인 운전자들은 응급 상황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세게 밟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맞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있는 힘껏, 목소리가 좀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밟아야, 제가 지금 웬만큼 힘으로 밟으면 브레이크가 꽉 안 차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꽉 채우려면은 이렇게 있는 힘껏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인데 다 좋은데, 여기 지금 바람이 눈금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잘 안 보여요. 낮에는 잘 안 보여요. 이거 좀 약간은 좀 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런 버튼 누르는 이 감촉 있잖아요. 요거는 또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감촉만 좋은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이 소리까지 좋아요. 소리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역시도 이렇게 오너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규어 랜드로버의 특징 중에 하나, 이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동을 끄면은 밑으로 가라앉죠. 그리고 시동을 키면은
시동을 키면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기어 레버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공간에 좀 제약이 있는데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만들면은 그만큼 좀 공간이 남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차에 탈 때마다 이제 핸드폰 어디다 놓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둘러보긴 한데, 이 F페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기어 다이얼 앞에 딱 핸드폰 딱 놓기 좋을 만한 게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장점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스톱 스타트 버튼과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가 버튼이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의 경우에는 이제 총 에코와 노멀, 스포츠, 그리고 레인, 아이스, 스노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참고로 레인, 아이스, 스노우라면 이렇게 뜨네요. 기어 다이얼 뒤에는 이 컵홀더가 두 개가 마련이 되는데, 요거를 지금 날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고무가 이제 지지를 해주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이제 TOP를 넣으면 아주 꽉 껴요. 아주 단단하게 좀 지지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덮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좋긴 한데 제규어, 그러니까 이 제규어 또는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 썩 고급스러운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ASPC 버튼인데, 그러니까 저속 크루즈, 통칭 일명 저속 크루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뒷바퀴 굴림 차들이나 뭐 고성능 차들, 타이어를 낀 차들은 저속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운路面에서. 그럴 때 딱 적절한 속도에 맞춰서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속도를 맞춰서 그 미끄러운路面에서 안정된 주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이 차 크기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 크기에 비해서 이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약간 깊긴 하지만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죠. F페이스는 동반 녀석 시트 쪽에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된 게 또 특징이네요. 디지털 계기판은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요.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그래픽이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참고로 뭐 요즘의 추세대로 이 안쪽에 이제 많은 그러니까 기능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따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심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계기판 디자인을 네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전이고, 이게 테크니컬, 이게 그래픽컬, 그리고 미니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딱 주요, 진짜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가 되죠. 이거 아마 야간에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액정에 있는 그 디지털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정이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참고로 이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 지금처럼 이 속도계와 타코미터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이내믹은 아무래도 달리기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달릴 때 더 필요한 타코미터를 가운데 크게 배치하고, 기존의 속도계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와 함께 이 맵을 선택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화면 전체가 그러니까 디지털 계기판 전체가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어요. 굳이 이것까지 이렇게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하여튼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랭귀지가 있는데, 수오미도 있네요. 핀란드, 일본말도 있고 중국말도 있는데 한글이 없어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방향지시등 끝에 있는 레버를 바꾸면은 표시되는 정보가 이렇게 바뀌죠. 이거 역시도 그러니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그 밟는 정도를 보여주는 그 그래프입니다. F페이스에도 HUD가 적용이 되는데, 이 요즘에 그러니까 다른 차에 나오는 그 HUD에 비해서 이 폰트라든가 그래픽이 너무 안 이뻐요. 2열의 무릎 공간은 충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앉았을 때 무릎이랑 앞시트 사이에 주먹 두 개가 들어가고 약간 남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은 뭐 성인 남자가 앉아도 괜찮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남고요. 이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 용량은 작지만 오히려 구획을 더 잘 나눠놨네요. 참고로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한데,
이 버튼으로 전동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통 뭐 SUV에 2열 시트 각도 조절이 되는 건 되게 많지만 이렇게 전동식으로 적용이 되는 차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최대한 이렇게 뒤로 뉘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보면은 2열, 그러니까 무릎과 1열 시트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핸드폰 하나가 들어가고도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2열의 무릎 공간은 뭐 충분하게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뭐 많은 뒷바퀴 굴림이나 AWD 차들이 그렇듯이 2열 이 가운데 부분이 센터 터널 부분이 굉장히 불룩하게 솟아 올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실상 그러니까 성인 3명이 앉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1열 시트 밑에도 여기 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가운데 앉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바로 올리면은 불편하다. 예,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여기는 어린아이는 몰라도 그러니까 성인이 3명이 앉기 힘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쪽 시트, 2열의 양쪽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쾌적한 편입니다. 약간 좀 1열에 비해서 약간 쿠션이 약간 좀 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쾌적한 편이고요. 여기에도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약간 제가 놀란 게 이 뒤에도 USB 단자가 2개가 있어요. 10V가 있고. 그러니까 이 F페이스 실내의 경우에는 USB 단자가 총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규어도 이렇게 편의성을 많이 고려를 하면서 요즘에 차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좋은 가죽이란 뜻이겠죠.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탄하고 여기에 적용된 이 플라스틱, 그러니까 컵홀더의 플라스틱도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F페이스에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려있죠. 여기 이 원터치로 누르면 덮개가 원터치로 열리고요. 이 파노라마 루프가 거의 제 뒤통수까지, 그러니까 제 뒤통수 있는 데까지 오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네요. 물론 이 좌우 폭은 좀 좁긴 하지만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제규어 F페이스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508리터, 2열 시트를 접으면 1598리터로 늘어납니다. 트렁크를 보면은 네모반상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빠짐없이 괜찮은 소재들로 잘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는 간단하게 레버를 젖히면 접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의 트렁크 용량은 적재 용량은 1598리터입니다. 2열 시트를 이렇게 쭉 접으면은 이 트렁크와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F페이스는 편의성 면에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벽에도 12V가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벽에 그러니까 물건을 걸 수 있는 그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 보고 비닐봉지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걸면 좋겠죠. 참고로 그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트렁크 쪽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재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F페이스 30D에는 3리터 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300마력, 최대 토크는 71.4kgm입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이 기본이고요. 공회전 소음은 이게 조용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이제 고급차잖아요. 고급차이고 V6 디젤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공회전 소음이 조용한 편 아니에요. 이렇게 공회전에서 엔진 소리 들어오면은 둥둥둥둥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아마 의도적일 거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회전 엔진의 볼륨 자체는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운전대, 그러니까 시트로는 전달되는 진동이 뭐 거의 없는데 이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진동이 보통 이렇게 가늘게 오잖아요, 디젤차들은. 근데 얘는 약간 좀 이렇게 파장이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오면서 이제 운전을 해봤잖아요. 해보면은 이 차가 이런 건 참 좋네요. 이 차가 차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뭐 이런 사이즈의 차들도 보통 2리터 디젤이 되게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디젤 엔진의 기술이 좋아져서 2리터 디젤만 해도 그 웬만큼의 동력 성능은 발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3리터 디젤, V6 디젤이 탑재가 되면은 동력 성능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XF라든가 XJ 때 이제 제규어의 3리터 디젤을 타보면은 제규어 랜드로버의 3리터 디젤이 성능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기에 기동성도 되게 좋고, 제가 약간 인상적인 게, 보통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천천히 달리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이렇게 많이 안 밟아도 이렇게 훅 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토크감이 되게 좋아요. 물론 이 차가 V6니까, V6에 뭐 300마력이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을 감안을 해도 이 차는 이렇게 저회전 토크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이렇게 큰 힘이 나오니까 운전의 편의성은 꽤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에코 모드로 시속 약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 속도로 달리면은 대부분 차들은 타이어 소음만 들리게 마련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타이어 소음이 좀 더 두드러지게 들려요. 그래서 아마 이 차가 이제 타이어 자체가 이렇게 고성능 제품 지향이다 보니까 타이어 소음이 올라오는 편인데, 그럼에도 이 차가 그러니까 고급차인 것을 감안하면은 그 하체의 좀 방음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수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차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차는 그러니까 달리는 SUV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할 때의 엔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귀로 들리게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가속할 때 보면 엔진 소리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지만 그 엔진 음색이 또 나쁘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V6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 저속에서 이렇게 가속할 때 이게 고회전 막 올라가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 차 약간 이렇게 가솔린 같은 음색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기본적으로 이 엔진 음색은 이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로 사용을 하면은 뭐 대부분 차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속 페달 그 초기 반응이 둔해져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연비 운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노말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바꿀 때마다 좀 더 뭐 서스펜션이나 스티어링이 좀 더 스포티해집니다. 지금은 이제 다이내믹 모드를 이렇게 바꿨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기판 디자인도 바뀌죠. 이 상태에서는 엔진 반응이 좀 더 민감해지고 서스펜션도 좀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이제 갖고 있는, 만약에 노멀 모드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거에 비해 이 다이내믹 모드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는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도 좀 달리려고 하는 그런 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안 밟아도 이렇게 쉽게 가속하거든요. 그래서 다이내믹 모드가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해도 이 차는 충분히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만한 그런 전체적인 구성이에요. 제가 그 아타우 퍼포먼스 때, 그때 차 F페이스 2대를 타봤는데, 그 짐카나 같은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 F페이스가 되게 잘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SUV 치고는 참 잘 움직인다 라고 싶어서 갑자기 시승을 또 하게 됐어요. 예, 어쨌거나 지금은 다이내믹 모드고요. 가장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SUV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그러니까 하체가 이렇게 탄탄한 편이에요. 이렇게 마치 이 시트의 쿠션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세팅이 된 편이라서 뭔가 SUV지만 승용차처럼 좀 이렇게 편하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종 안정성 뭐 그런 등등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F페이스 주행 성능에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엔진의 성능도 좋지만 저는 하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코너에서 가속하니까 막 뒤가 살짝 돌려가네요. 와, 이거 지금 SUV, 지금 동일한 코너에서 이게 지금 SUV로서는 지금 속도가 거의 가장 빠른 축에 속해요, 이 차가. 와, 잘 돈다. 근데 맨 처음에 코너에 좀 빨리 진입했을 때는 어느 순간은 약간 좀 뒤가 돌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운전을 이렇게 특별히 잘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동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이렇게 좀 잘 만든 비싼 차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비의 개입이 되게 깔끔하고 영리해서 운전자가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운전자가 내가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약간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 차는 다이내믹 모드에서는 이 배기음도 변하는 것 같아요. 다이내믹 모드로 정차하고 있으면은 둥둥둥둥 하는 소리가 좀 더 강하게 옵니다. 이 차는 이렇게 코너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언더스티어가 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 버티고 조향의 재미도 찾을 수 있고 그런 세팅 같아요. 그러니까 코너에 빨리 진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차는 이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차로서는 좀 약간 드물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더스티어 세팅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한계 내에서 이 차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아까와 좀 전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막 코너에서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중력과 속도가 일지가 나왔네요. 양쪽에. 제 취향에서는 이 F페이스의 승차감은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탄탄한 편이지만 그 약간의 부드러움도 노멀 모드 기준으로 약간의 부드러움도 갖고 있고,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같은 거 되게 깔끔하게 처리를 잘하고 그 처리를 하는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F페이스의 승차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까와 비슷한 가게 코너를 이번에 노멀 모드로 돌아보겠습니다. 노멀 모드라면 확실히 좀 더 차가 더 많이 기울어지긴 하는데 이거 왠지 저기 다이내믹 모드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건 노멀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뭔가 기본적으로 이게 내리막 코너에서의 특성상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는 좀 빨리 돌면은 뒤가 약간 이렇게 슬립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차가 거동이 불안해서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운전을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트 퍼포먼스 때도 느낀 그 스마트콘 때도 느낀 거지만 이 차가 확실히 그 회전하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요 이 운전대 감각이 또 굉장히 정확해요. 이 방향 전환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F페이스 30D의 동력성능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쭉쭉 나가지만 가속 페달 많이 밟으면 당연히 더 잘 나가죠. 이 30D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서 그러니까 보통 힘이 세면은 그만큼 운전 편의성이 좋다고 하거든요. 단순히 빨리 달려서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FPS 30D 같은 경우에는 운전의 편의성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고속안정성의 경우에도 상당히 탁월합니다. 지금 제가 노멀 모드로 달릴 때도 고속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롤은 있지만 차 자체의 자세는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통상적인 SUV라는 틀을 좀 이렇게 선입견을 버리고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해도 참 되게 재밌고 잘 달리는 차 같아요. 후면이 좀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는 좀 이렇게 차가 약간 좀 튀는 감은 있어요. 이 차는 참 엔진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속할 때 보면 윙 하고 터빈 돌아가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좀 되게 스포티하거든요. 그리고 변속기 반응도 ZF-답게 꽤 빠른 편이고요. 이 차는 코너 돌 때 막 진짜 약간 아주 엄청난 고출력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날뛰는 망아지 같이 이렇게 돌고 그럽니다. 변속기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ZF-의 변속기답게 전체적인 성능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저속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도 이렇게 꽉 물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직결감이 괜찮고, 그리고 일상적인 운행에서는 그러니까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변속 충격 있죠. 그런 게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제가 비록 오늘 좀 짧게 되게 운전하긴 했지만 변속 충격은 못 느꼈어요.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내믹 모드로 이제 급가속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고회전에서 이렇게 변속을 하는데 그럴 때는 약간씩 탁탁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변속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도적인 세팅이죠. 제규어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제규어의 그 다이내믹 모드에서는 거의 기존의 승용차도 그런 변속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스포티하게 세팅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의 매칭 또는 성능은 상당히 이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예, 오늘 제규어의 첫 번째 SUV F페이스를 잠깐 타봤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30D 디젤 사양이고요. 퍼스트 에디션 트림입니다. 이 제규어 F페이스는 이게 전반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성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위한 성능 그런 조건은 되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3리터 V6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동력 성능이 아주 탁월하고,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승차감과 회전 성능을 전부 다 만족하는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SUV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달리기 성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이런 차는 일상 자가용으로도 쓰잖아요.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승차감까지 전부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단점도 좀 있죠. 제규어답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다 이렇게 만족하게 보편타당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이 몇 개 있는데, 단점은 저는 진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달릴 때의 엔진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 차에 이제 세팅을 뭐 그렇게 했다, 실제로 엔진 음색이 좋으니까 이거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좀 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차 시에 이 운전대로 전해지는 진동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가속할 때도 시트로도 좀 전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풀 브레이킹 할 때, 고속에서 아주 급제동할 때는 차 전체가 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아트 오브 퍼포먼스 행사 때 아주 잠깐이지만 F페이스 2대를 타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대는 이제 가솔린이었긴 한데, 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동이 있는 건 아마 이 차만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그러니까 고속으로 주행할 때 바람 소리,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서 바람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면 바람 소리가 많이 나는 건 당연한 건데, 특정 부위에서 이렇게 많이 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이제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은 요 A 필러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이렇게 휘파람 소리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딱 그런 소리가 여기서 이 A 필러 이 바깥쪽에서 나요. 그래서 좀 귀로 듣기가 좀 불편하죠. 그리고 요쪽에 이 B 필러 쪽에서도 간헐적으로 잡소리가 나고, 지금은 안 나네요. 아까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는 좀 소리가 계속 났는데 지금은 안 나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저쪽 트렁크 쪽에서, 그 2열 쪽에서도 그 잡소리가 좀 발생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단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좀 큰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규어 F페이스의 이 상품성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규어 특유의 그런 다이내믹한 운동 성능이 SUV로도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규어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사실 랜드로버는 좋아해도 제규어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규어 라인업, 최근에 타본 제규어 중에서는 이게 가장 좋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달리기 성능이나 뭐 제규어 특유의 이런 고급스러움이 다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하나 더 있는 게, 이 차가 지금 1억이 넘잖아요. 1억이 넘는데 이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차 받아서 운전해보고서 좀 약간 좀 많이 놀랐어요. 지금 1억이 넘는데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ACC가 아니라니,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라니, 그리고 통풍 시트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FPS가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면서도 그런 고급스러운 SUV,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건 맞지만 아주 조용한 것을 원하는 고객의, 소비자에게는 좀 약간 좀 맞지 않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음색 자체는 좋은데 엔진 음량은 좀 큰 편이니까,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제규어 특유의 그런 다이내믹한 운동 성능 있잖아요. 그런 운동 성능을 SUV로 즐기고 싶은 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차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추천할 만하고요. 예, 이로써 제규어 F페이스 30D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너무 잠깐 타봐갖고 좀, 아까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단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차에는 지금 그렇게 진동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승은 아마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가 될 것 같아요.